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시편 128편 3절.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남자인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이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 하나로 이브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남자인 아담과 여자인 이브가 부부가 되어 가인과 아벨 그리고 후에 셋을 낳아 아들 3명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부가 자녀를 생산하게 하신 것은 인류에게 주신 커다란 은총입니다. 두 부부가 후손들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도 그 후손들이 또 자녀를 낳아 길러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 지속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강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지만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결혼한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는 것은 남자 쪽이나 여자 쪽의 생식 능력에 문제가 있어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부부는 부모 없는 고아를 양자 또는 양녀로 삼아 자기 아이처럼 기르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소위 인공수정 방법이 생겨났습니다. 여자에게는 생식 능력에 아무 문제가 없지만 남자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 다른 남자의 정자를 받아 여자의 난자에 수정해서 자녀를 생산하는 방법입니다. 최근 2024년 7월 호주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낳은 캐서린 도슨이 어느 여성 모임에서 자신과 아주 비슷하게 생긴 다른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도 기증받은 정자로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확인한 결과 두 사람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같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도슨은 이 사건을 계기로 기증자 코드를 활용해서 자신의 생물학적 형제자매를 찾았는데 1년 만에 50명이 넘는 이북 형제자매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호주 ABC 방송은 1970년에서 80년대의 남자가 정자를 기부할 때마다 호주 돈 10달러를 지급했는데 이를 악용해서 여러 이름을 써가며 자기 정자를 수백 개 기증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북 형제자매가 어디에 살고 있는 누구인지 알 수 없어 결과적으로 이북 남매가 근친 결혼을 하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는 3명의 자녀를 시험관 수정 방식으로 낳았는데 자녀들이 동일한 생물학적 아버지의 자녀이기를 바라면서 병원에서 3차례 모두 동일한 남성의 정자를 제공받아 출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 중 1명이 심각한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유전자 확인을 했더니 첫째와 나머지 2아이가 친자관계가 아닌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문제를 계기로 호주는 주 정부를 중심으로 정자 관리를 철저히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퀸즐랜드주는 검사한 샘플의 42%가 기증자의 신원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조사에 따라 2020년 이전에 냉동된 수천 개의 정액 샘플을 모두 폐기 처분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한 사람의 정자를 사용할 수 있는 횟수도 제한하고 주정부 차원에서 기증자를 관리하는 정보 등록소를 설립하는 법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요즘에는 결혼을 해도 아이를 갖지 않는 소위 DINK, 드브린 컴노키즈족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를 하나 낳아 길러 교육시키며 출가시키고 출가 후에는 손주들을 돌봐줘야 하는 일을 하기 싫어서 아이를 아예 낳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아이를 낳고 못 낳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믿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양자를 삼아 기르는 것도 아이를 갖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녀 없는 부부는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행동하는 것이 신앙적 해법이라 여깁니다. 과학의 발달은 인류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만 동시에 어려움도 같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자녀 없는 가정에서는 아이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부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지요? 샬롬. 로스앤젤레스에서 김인수.